구치소 안에서도 박 대통령의 나라 사랑, 박 대통령에 대한 도태우 변호사의 전언. 박 대통령과 전혀 인연이 없었다는 도태우 변호사는 탄핵 반대 운동을 하던 중 유영하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 박 대통령 법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변호사 수임료는 박 대통령에게 신뢰되는 행위라며 밝히길 거부한 도태우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급했다고 말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지난 3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 관련 부분만 내용을 요약해서 대화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박 대통령 건강은 어떤가요? 힘들어 하십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쭉 보니까 느껴지더군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면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반 면회를 하면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재판 증거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대통령께서는 대화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독대해본 박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와 결혼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까이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참 소탈하게 대해주십니다. 배려심도 많으시고요. 대통령은 형사재판 내내 재판 시작과 끝에 변호인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자제력과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도 나라 걱정을 하고 있나요? 하루는 광복절 노래 2절 가사를 아느냐고 묻더군요. 2절은 잘 모르겠다고 하니 2절 세 번째 소절 가사가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빈 예서 나린이인데 당시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왔는지 놀랍지 않으냐. 대한민국은 참 저력이 있는 국가라고 하셨습니다.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빈 예서 나린이는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보람될 일이 반드시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예언인데 가사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세계 15대 수출국이 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11대 수출국으로 진입해 세계 모든 저개발 국가의 본보기 최고 선진국에는 경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나라를 망친 원흉이 무슨 나라 걱정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 것 같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삼성 사건 이야기할 때였는데 대통령께서 문형표 씨가 연금 전문가여서 국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명했는데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과 함께 군인연금 개혁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매년 수조 원이 만성적 적자를 보였던 공무원 연금은 개혁이 필요했지만 공무원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떤 정권도 손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향후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부담 따위 안중에도 없고 그저 국민 혈세로 공무원 숫자나 늘리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는 문재인과 확실히 국정운영 철학이 다르지 않은가?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시한 것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가 말을 이어나갔다. 한 번은 박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때
한국 발전 모델을 전수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후속 조처를 할 무렵 본인이 이렇게 돼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정말 안타까워하시더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신 같은 것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나라한테도 배신감을 느끼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시면서요. 앞에서는 이 말, 돌아서서는 딴 말하기 바쁜 문재인과 확실히 다르지요. 박 대통령은 2016년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방문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 사업을 출범시키고 새마을운동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에이드 사업과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논리적이고 글 잘 쓰는 분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고쳐달라 했겠나.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재판이 열리지 않을 때는 10.6m의 크기의 독방에서 주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문으로 된 컨돌리저 라이스라는 책을 읽기도 했다고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흑인 여성으로 미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2006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면도칼 피습을 당했을 때 은밀하게 위로 전문을 보낸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뒤늦게 공개된 바 있다. 외교 무능력 끝판왕 강경화가 컨돌리저 라이스라는 책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7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 박 대통령이 준비해온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히길 바란다는 말로 10여 분의 낭독을 마치자 재판부는 2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은 재판부에 사임기를 제출하고 퇴정했다. 박 대통령은 휴정 후 법정 밖을 나서면서 변호인단과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박 대통령이 법정 밖을 나갈 때 일부 방청객은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재판부를 향해 너무하다, 천벌 받을 거야라는 말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수감된 후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정치투쟁에 나설 것임을 알고 있었나요? 당일 대통령님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판 당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일 듣긴 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금요일 10월 13일에 16일 재판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박 대통령은 10월 13일 구속 연장이 결정되고 나서 구치소장과 면담하면서 석방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총사퇴는 언제 결정한 겁니까? 변호인단 모두 법리상으로 나올 영장이 아닌데 발부된다면 더는 의미가 없는 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준비해온 글을 읽었는데 직접 쓴 겁니까? 직접 쓰신 겁니다. 이번 글을 보면서 구성과 내용에서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논리적인 분입니다. 글도 잘 쓰시고요. 이런 분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의 내용을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모함이죠. 실제 박 대통령이 준비한 글은 830자 분량으로 길지는 않지만 구성과 내용에서 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과 재판부에게 경고하고 싶네요.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형벌을 잠시 뒤로 미룰 순 있을지언정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는 사실을.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일반 면회를 하면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재판 증거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대통령께서는 대화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독대해본 박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와 결혼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까이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참 소탈하게 대해주십니다. 배려심도 많으시고요. 대통령은 형사재판 내내 재판 시작과 끝에
변호인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자제력과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도 나라 걱정을 하고 있나요? 하루는 광복절 노래 2절 가사를 아느냐고 묻더군요. 2절은 잘 모르겠다고 하니 2절 세 번째 소절 가사가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빈 예서 나린이인데 당시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왔는지 놀랍지 않으냐. 대한민국은 참 저력이 있는 국가라고 하셨습니다.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빈 예서 나린이는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보람될 일이 반드시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예언인데 가사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세계 15대 수출국이 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11대 수출국으로 진입해 세계 모든 저개발 국가의 본보기 최고 선진국에는 경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나라를 망친 원흉이 무슨 나라 걱정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 것 같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삼성 사건 이야기할 때였는데 대통령께서 문형표 씨가 연금 전문가여서 국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명했는데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과 함께 군인연금 개혁을 제시 구치소 안에서도 박 대통령의 나라 사랑, 박 대통령에 대한 도태우 변호사의 전언. 박 대통령과 전혀 인연이 없었다는 도태우 변호사는 탄핵 반대 운동을 하던 중 유영하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 박 대통령 법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변호사 수임료는 박 대통령에게 신뢰되는 행위라며 밝히길 거부한 도태우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급했다고 말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지난 3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 관련 부분만 내용을 요약해서 대화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박 대통령 건강은 어떤가요? 힘들어 하십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쭉 보니까 느껴지더군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면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배신 같은 것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나라한테도 배신감을 느끼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시면서요. 앞에서는 이 말, 돌아서서는 딴 말하기 바쁜 문재인과 확실히 다르지요. 박 대통령은 2016년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방문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 사업을 출범시키고 새마을운동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에이드 사업과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논리적이고 글 잘 쓰는 분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고쳐달라 했겠나. 도태우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재판이 열리지 않을 때는 10.6m의 크기의 독방에서 주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문으로 된 컨돌리저 라이스라는 책을 읽기도 했다고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흑인 여성으로 미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2006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면도칼 피습을 당했을 때 은밀하게 위로 전문을 보낸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뒤늦게 공개된 바 있다. 외교 무능력 끝판왕 강경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매년 수조 원이 만성적 적자를 보였던 공무원 연금은 개혁이 필요했지만 공무원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떤 정권도 손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향후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부담 따위 안중에도 없고 그저 국민 혈세로 공무원 숫자나 늘리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는 문재인과 확실히 국정운영 철학이 다르지 않은가?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시한 것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가 말을 이어나갔다. 한 번은 박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때 한국 발전 모델을 전수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후속 조처를 할 무렵 본인이 이렇게 돼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정말 안타까워하시더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일종의